400만 원짜리 해외 취업이 당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계약서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어딘가의 컴파운드에서 한국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20시간씩 낯선 이들에게 사기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받고 거부하면 폭행당하며 탈출을 시도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달콤한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떠난 여행이 휴대폰도 여권도 빼앗긴 채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히는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이것이 2025년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이야기가 50년 전 똑같은 땅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지옥과 너무나 닮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라는 땅이 두 번 겪은 인간성 상실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의 어둠을 직시하려 합니다. 킬링필드에서 스캠필드로, 국가의 광기에서 자본의 탐욕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다른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가?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을 점령한 크메르 루즈는 단 하루 만에 200만 명의 도시 주민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병원 환자들도 갓난아기를 아는 산모들도 노인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폴포트가 꿈꾼 이상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화폐도 시장도 사유재산도 없는 완벽한 농업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했습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든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손이 부드러운 사람조차 노동하지 않은 지식인으로 의심받아 처형당했습니다. 툴슬랭 수용소, 일명 S21. 원래는 학교였던 이곳에서 약 2만 명이 고문받고 살해당했습니다. 생존자는 단 12명.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화가나 조각가 같은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수용소 곳곳에는 수감자들의 얼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눈빛, 체념한 표정,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은 담담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저항이었을까요? 4년간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약 170만에서 200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킬링필드라 불리는 대량 학살터는 전국에 300개가 넘습니다. 가장 유명한 정의 킬링필드에는 지금도 비가 오면 땅속에서 희생자들의 뼈와 옷가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했습니다. 거대한 악은 광기 어린 괴물이 아니라 생각 없이 명령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실행된다고. 크메르 루즈의 소년병들은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죽여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직의 적이라는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념이 인간을 도구로 만들 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킬링필드 생존자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매일 밤 마음속으로 시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내 정신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유하는 능력, 타인을 인간으로 보는 시선. 이것이 바로 폭정이 가장 먼저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인간은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인간은 잔혹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캄보디아는 다시 한번 인간성 상실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념이 아닌 돈이, 국가가 아닌 조직범죄 집단이 그 악역을 맡았습니다. 시엠립, 시아누쿠빌, 포이펫, 보코산. 관광지로 알려진 이 도시들 이면에는 사이버 노예 수용소가 존재합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컴파운드 안에는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하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돼지도살 스캠이라 불리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 연애 감정을 쌓아가며 몇 달간 신뢰를 구축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영어로 피그 부처링 스캠이라 불리는 이유는 돼지를 살찌운 후 도살하듯 피해자를 키워서 한 번에 털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한국에서 건너간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 관리직 채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컴파운드에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혀졌습니다. 하루 500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는다. 탈출을 시도하면 중국 조직에 팔아넘긴다. 그는 매일 20시간씩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부하면 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동료는 다리가 부러진 채 다른 이들 앞에서 본보기로 폭행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겨우 탈출했지만 함께 갇혀있던 수십 명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 이런 방식으로 갇혀있는 사람이 최소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심지어 유럽 출신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킬링필드에서는 이념이 인간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캠필드에서는 무엇이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돈입니다. 자본입니다. 탐욕입니다. 범죄 조직은 한 사람을 구매하는데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월 수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완벽한 인간 투자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고 생산성을 측정하며 목표를 할당합니다.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하지만 자본주의의 극단에서 인간은 다시 한번 수단이 됩니다. 이념이 아닌 이윤을 위해, 국가가 아닌 조직을 위해. 더 끔찍한 것은 이 시스템에 가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빚에 쪼들리는 중국인, 일자리를 잃은 동남아인들이 관리자가 되어 다른 희생자들을 감시하고 폭행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우리는 악의 시스템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킬링필드와 스캠필드. 50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땅에서 벌어진 두 가지 지옥.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둘 다 인간을 도구로 환원시킵니다. 킬링필드에서는 이념의 도구로, 스캠필드에서는 자본의 도구로. 인간의 개별성, 존엄성, 감정, 꿈은 모두 제거되고 오직 기능만 남습니다. 둘째, 둘 다 시스템입니다. 한 명의 광인이나 악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대한 악이 작동합니다. 크메르 루즈의 소년병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고 스캠 조직의 관리자들은 단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셋째, 둘 다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크메르 루즈는 부패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새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스캠 조직은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해외 경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달콤한 말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빨리, 더 많이, 더 쉽게를 추구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주식 대박, 코인 상승. 우리는 매일 손쉬운 성공의 환상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점점 더 세밀하고 더 개인화되고 더 과학적으로 다가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망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권위에 복종하고 시스템에 순응하고 유혹에 무릎 꿇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캄보디아 스캠에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뻔한 거에 속냐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사기 문자를 받고 피싱 메일을 받고 투자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시하지만 때로는 클릭합니다. 때로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환상을. 킬링필드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캄보디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크메르 루즈를 해방군으로 환영했습니다. 부패한 정부를 무너뜨린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의 시대가 왔지만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 시스템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손쉬운 성공에 대한 욕망,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에 대한 갈망, 시스템에 순응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이것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제나 인간에게서 나왔습니다. 킬링필드 생존자 한 명은 매일 밤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시를 외웠습니다. 스캔필드 탈출자는 폭행당할 것을 각오하고 창문을 깼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됨입니다. 자신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확신.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윤리적 직관. 아무리 시스템이 압도적이어도, 아무리 유혹이 달콤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깨달음. 칸트의 정언명령은 이렇습니다. 내가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행동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손쉬운 돈을 위해 타인을 속인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시스템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잔혹해진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수능만 한다면? 그 세상은 바로 킬링필드이고 스캔필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분명합니다. 첫째,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제안, 너무 쉬운 방법, 너무 빠른 성공. 이런 것들 앞에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맞는가? 누군가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둘째,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배달원, 청소 노동자, 직장 동료. 그들도 나처럼 꿈이 있고 아픔이 있는 온전한 인간임을 기억하는 것. 셋째, 불이한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작은 용기입니다.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 때로는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두 번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념의 이름으로, 한 번은 자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경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인간성을 잃는 순간 지옥이 시작된다. 우리는 늦게나마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으로 남는 것임을. 진정한 자유는 시스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의 윤리를 지키는 것임을.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작은 결단임을.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깨어있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유혹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인간다움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결정합니다. 늦게 온 깨달음이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의지로, 타인을 향한 윤리로,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로. 그것이 바로 킬링필드와 스캔필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은 성찰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